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충을 박준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여러분 맨날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이렇게 멘트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주말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딜 간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제가 일요일 날에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이 시간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먼저 영상 올려놓고 다녀오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지금 목요일 밤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번 주 금융시장이 안 끝나서 이번 주에는 가격 변수 변화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들하고 이슈 위주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피곤했는지 여기 이렇게 뽀드락지가 조금 났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계속 유의하시고요. 또 피부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리 보는 주간 전망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금융시장 살펴보면 아직 금요일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숫자들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만 짚어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간전망소 촬영하면서 위험자산의 강세, 안전자산의 약세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되돌려지는 약간 숨고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약간 조정세를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게 상해 증시인데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주가는 매우 가파르게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우리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는 중국 경제의 흐름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가 아마도 뒤쫓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매기가 살아있는, 매수세가 좀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나 환율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가가 상승세를 조금 쉬어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시장 가격 변수 금요일날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 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주요 이슈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통화정책 관련된 이벤트하고 또 의사로 있는데요. 화요일날 호주의 4월달 통화회의 의사록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호주에서는 3년짜리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윗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센 상황이에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의 각 주의 경제 여건들을 이렇게 정리한 건데 왜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냐면 이 책같이 생긴 두꺼운 이 보고서의 표지가 베이지색이다 이래가지고 베이지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을 본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요거는 앞에 표지가 녹색이겠죠.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좀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은 또 생산, 소매 판매 지표들, 또 1분기 GDP가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미리 찍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일정이 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4월 금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 1월 달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 전망치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과거에는 매달 열리다가 이게 2016년도부터인가 17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8번 회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초, 즉 1월, 4월, 10월 요렇게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분기 초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치를 내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바뀌게 되면 수정하고 뭐 상향 조정하기도 하고 하향 조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좀 신뢰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조금 높게 전망해놓고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 1월달 최근에 발표됐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수치를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 내년도 6.6%, 뭐 이렇게 일단 지금 발표는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다.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하향 조정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 성장률 전망치 올해 2.6 이렇게 예상했던 근거를 보면 뭐 민간 소비가 한 2.6, 설비 투자가 뭐 2.0, 그 다음에 뭐 순수출이 뭐 수출은 3.1, 수입은 2.3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데 이 설비 투자가 여전히 조금 과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 전망은 지금 상반기에 마이너스 2.1이지만 하반기에 6%대로 반등하면서 전체 연간으로는 지난해에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는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GDP 성장률은 여러분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표되는 주기가 한 분기가 끝나면 빨라야 30일 지나야 뭐 속보치 나오고 45일 지나야 잠정치 나오고 이렇습니다. 즉 1분기 GDP가 발표되는 시기가 4월 말 뭐 5월 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여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발표가 늦게 되는 GDP 대신 매달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GDP는 한국은행에 가면 보실 수 있지만 이 산업활동 동향 지표는 여러분 통계청 가면은 누구나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말에 2월달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최근 데이터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데이터에 보면은 뭐 생산 지표, 소비 지표, 투자 관련 지표, 또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말에 그 이전 달에 산업활동 동향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요거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구나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투자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쭉 넘어가 보시면 투자 증가율을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설비 투자 증가율 보면은 요 차트를 보면은 막대 차트는 지금 전월비고 이 선으로는 전년 동월비인데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2월이니까 1월, 12월, 10월, 9월이네. 그 작년 10월부터 지금 설비 투자의 전년 동월비는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월 달에는 전월비도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지금 한국은행 생각으로는 아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상반기에 설비 투자 마이너스 2.1 보이다가 하반기 6.3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상반기에 지금 마이너스 2.0밖에 안 그칠 정도의 설비 투자 감소세가 아니죠. 물론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투자 증가율하고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설비 투자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 4분기가 매우 심각하게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설비 투자가 반등한다라고 한국은행이 보는 이유는 반도체의 사이클이 하반기에 가면 조금 회복이 돼서 반도체 위주로 설비 투자가 개선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반도체는 이제 수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입니다. 참고로 수출입 동향 데이터는 매달 초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4월 1일 날 지금 이제 3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지금 지난해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월 달에는 마이너스 증가율 폭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4월 달에는 조금 더 이 마이너스 증가율 폭을 줄일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수출이 지금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하반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빠르게 회복이 돼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곧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봤었을 때는 한국은행이 이번 4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뭐 2.4 내지는 2.5 정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변수가 등장을 한 게 지난주, 그러니까 사실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이번 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음 주에 보실 거니까 지난주인데, IMF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만 2.6으로 유지를 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지금 IMF가 올 한국 경제 성장률 IMF가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앵커 멘트가 나와버리네요. 예, 그래서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과 같은 2.6으로 이제 유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경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이유는 경제가 생각보다 잘 예상대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IMF의 권고안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올해 추경을 또 하기로 했거든요. 추경이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안의 줄임말인데, 정부가 원래 한 해 예산을 그 이전에 먼저 짜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짜놓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면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그거를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최근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막 넘어갔는데, 어떤 분이 잘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저희처럼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요 용어들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 가면 나와요.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의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올해 쓰기로 했던 예산 대비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추경의 재원이 필요하고 규모가 중요한데, 지금 이번 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바로는 7조 원은 조금 안 될 거다. 그러니까 6조 원대의 추경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6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GDP 규모로 봤었을 때는 한 0.4%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고, 우리가 이 재정의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6조 원을 돈을 쓰면 이게 과연 성장에 얼마를 기여하느냐라는 건데, 뭐 어느 쪽에 용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승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해요. 근데 대체로 재정 승수는 한 50% 잡거든요. 그러니까 6조 원 정도 쓰면 3조 원 정도가 GDP에 바로 산입이 되고요. 그 수준 자체를 환산해보면 한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의 기여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한국은행이 1월 달에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 2.6에서는 최근에 설비 투자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려야 정상인데, 정부가 지금 추경을 하기로 발표를 지금 뭐 임박해 있기 때문에 IMF도 추경을 하면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그냥 2.6% 유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정 경제 전망 발표할 때 이 수치를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그게 경제가 예상대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예상보다 부진한데, 그 예상보다 부진한 거를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지는 사실은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이런 것도 있고요. 솔직히 정부가 펴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내수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나왔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취업자 수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높게 나온다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 여건 자체는 좀 부진하고요. 다만 이제 경제가 부진한 만큼 정부가 추경도 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과연 이러한 의지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수정 경제 전망 어떻게 한국은행이 바꿨을지 아니면 유지했다면 그 이유가 뭘지 그 내용들 한번 마저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리 보는 주간 전망소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한 주 또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1000명에 임박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음 영상을 찍을 때쯤이면 1000명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00명이 넘으면 어떤 분께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